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둔근 운동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바로 이제 인접 부위에서 어떻게 이제 수축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먼저 영상으로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지금 피머 헤드입니다. 지금 여기는 피머 헤드고요. 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지금 사이드라잉에서 에이비덕션을 하는 거거든요. 쭉 힘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내리고, 다시 다리를 들 때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뺄 때 메디우스가 이렇게 내리고, 이제 이러한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이드라인에서 다리를 얼만큼 들어야 저렇게 중둔근이 우세한 수축을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중둔근이 우세한 수축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이드라잉에서 에이비덕션을 하게 될 때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FL이 거의 아주 근소한 시간 차이를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먼저 수축하고 TFL 수축하고 이 시간의 간격 차이가 정말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축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문제는 이것이죠. 사실 환자분들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약하다면 에이비덕션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TFL을 우세한 패턴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이드라잉에서 에이비덕션을 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오히려 TFL이 우세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조금 더 우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저렇게 수축을 할 수 있는 강도는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정도의 강도입니다. 너무 센 힘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모델로 되어 있는 분의 양쪽 무릎 사이에 보면 이렇게 수건이 껴 있죠. 그리고 다리를 듭니다.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만 다리를 들어도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쪽의 수축은 충분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작은 양의 힘으로, 그리고 사실 영상에서는 조금 제가 빨리 돌립니다만 이 정도 수준보다 더 느리게 가면 더 좋습니다. 느리게 할수록, 그리고 부하가 낮게 걸려야 되니까 다리를 적게 올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이 수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맥시무스 연접 부위에서 이렇게 수축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적은 힘으로 느리게 할 때 우리가 타겟 지점으로 생각하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우세한 수축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영상에서 이제 다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많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엔. 특히 아까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는 좀 환자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약한 분이거든요. 약한 분이기 때문에 다리를 크게 올리면 TFL이 이제 우세하게 되는 운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전략은 낮은 강도로, 그 다음에 느리게 적용한다. 사이드라인에서 힙 에이비덕션을 낮은 강도로 느리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어느 정도 힘을 좀 먹는 맛을 좀 느껴가면서 그 다음에 다리를 조금씩 올리는 수준을 증가시켜도, 스텝업 시켜도 충분히 운동으로서의 목적은 달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다리를 들어요. 에이비덕션을 시킵니다. 한번 영상 먼저 보시면, 자, 다리를 이렇게 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만약에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우세하다면요, 다리가 이렇게 휙 돌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발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쿼드라투스 룸보름이 먼저 우세하다면은 펠빅이 위로 슬립되는, 그러니까 펠빅이 위로 먼저 슥 올라가지면서 다리를 올리는 것이 바로 거기서 이제 멈춰버리게 되겠죠. 자, 그런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환자분이 지금처럼, 지금 이건 정상인인데, 만약에 이제 백페인 환자나 아니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약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세 평가를 하게 될 때,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약한 쪽이 골반, 장골릉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100% 우리가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도 높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이제 배제하고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약한 쪽이 골반 장골릉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쿼드라투스 룸보름이 오버 액티베이션 이제 되는 경우에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게 동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약한 분들 중에 특징 중 하나는, 자, 다리를 사이드라인에서 들어보세요 할 때 장골릉이 먼저 위로 쓱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FL 쪽으로 이제 버티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강해서 힙 조인트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는지, 그리고 발이 바깥으로 도는지, 그리고 QL이 우세하게 이제 작용이 되면서 펠빅이 위로 올라가는지, 이러한 점도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운동을 시키시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다리 높이가 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영상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동작은 어느 정도 초기 전략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분들, 이런 초기 전략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익숙해진 분들은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그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흔히 환자분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지만, 이렇게 환자분들에 따라서 초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에 따라 치료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학부 때도 잘 배울 수 있고 또 임상에서도 늘 강조받는 부분이지만, 사실 기본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기 쉬운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 새로운 지식을 제가 알려드린다 라기보다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제일 잊지 않으면서 적용하자라는 취지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정말 추운 날씨에, 또 일교차가 정말 심한 날씨에 독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